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N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시장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흐린데 우리 시장에도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세력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굉장히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외국인이 현물에서 일단 코스피 후삭에서 일단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이제 거래소에서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수는 한 차례 2,500선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이게 무너져 버렸고 2,400은 또 지지를 해주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50포인트 정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반등 이후에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 또 나오고 있고요. 현재 2,400선에서 지지는 나와주고 있지만은 일단 추가적으로 추가 하락이 있는지 이번 주에 주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소비 시즌이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소비 시즌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작년만 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또 나와주면서 이런 부분들 심리적으로 투심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또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4거래 만에 순매도세로 전환했다는 점. 지난주부터 이제 중국 봉쇄 얘기가 좀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일단 봉쇄 관련해서는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른 봉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코로나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만큼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뭐 2주 전에는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었던 흐름이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된다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못 간다고 말씀드렸고 중국 시장에서 이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또 못 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발목이 조금 잡힌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슈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는 박스권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면서 오히려 수익 내기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로 본다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 다소 관망세가 좀 이어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차익 매물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광만이를 좀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오늘은 조금 장 끝날 때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될 거라 이제 보여지고요. 내일은 조금 반등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장 미국 시장 어떤 이슈로 또 등락이 나오는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물량이 좀 나가는 만큼 이 부분은 좀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번 주도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인민은행이 예금 지급 중지율도 좀 인하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중국 시장도 지금 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죠. 우리 시장은 9시에 또 그리고 개장을 해서 10시 반에는 또 중국 상해 지수가 또 오픈하면서 상해 증시 같은 경우 또 등락 이슈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한 차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 두 번 이렇게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중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조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종목 관련해서는 한 주 주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탄력이 나올 만한 이슈도 있고 또 그런 종목 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도 입절 가능하니까요. 차분하게 또 일부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하는 습관을 이번 주에는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깨에 굉장히 많이 처져 계실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우리 위원님의 특징주들도 선물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선물 보따리 풀어볼게요.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영풍입니다. 지난주에 영풍 정밀과 함께 짚어주셨는데 탄력은 영풍 정밀이 더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징주는 영풍입니다.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자, 일단은 영풍은 지난번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와주었고요. 우리가 바닥에서 65,000원, 4,000원, 4,000원 아래에서 이제 진입을 해서 큰 수익이 났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영풍 정밀까지 다시 한 번 더 이제 같이 함께 흐르는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풍 관련해서는 일단 해외에 진출한다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영풍이 급등이 나왔다가 많이 밀어낸 상태에서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내년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급등했다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영풍 정밀 같은 경우는 영풍이 급등해서 또 따라가는 흐름도 보여질 수 있지만은 고려 아연 지분을 1.56%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고려 아연 지분 경쟁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고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도 영풍 정밀이 한 차례 또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자, 시가 3%에서 11% 고점을 찍고 지금 좀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영풍 정밀도 지속적인 파동이 나올 것으로 보이시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아갈 수 있는 자리자 영풍 정밀까지 함께 또 짚어주셨고요. 그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10%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자, 현대일렉트릭이 일단은 반덤핑 관세율 관련해가지고 이제 승소 얘기가 나오면서 10년 전에 미국에 이제 수출했던 한국산 변압기 같은 경우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반덤핑 관세를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라졌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었는데요. 그 안에서는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관세율이 60%대, 예,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도 한 37%대, 효성중공업도 37%대, 거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15%대, 이제 부과가 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대거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속적인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반등이 나와주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뉴스뿐만 아니라 EU에서도 정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단 대형 변압기 같은 전기 설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잇따라 주었고요. 그러면서 한 차례 뭐 작은 종목들이 조금 소형주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도 이제 뉴스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난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전기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현대일렉트릭도 좋고요. 또 우리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관련주들 뭐 재룡전기나 광명전기나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탄력이 이제 큰 종목 크게 나왔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오늘장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그 안에서 일진전기가 좋아 보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일진전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은 종가 부분에 조금 물량을 잡아서서 좀 단기적으로 좀 홀딩하시는 전략 그리고 작은 수익률이라도 좀 챙겨보자. 오늘 같은 장에서는 10% 먹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3% 5% 수익 난 것도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짧게 대응하시고요. 주간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한 5% 이상도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일진전기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전기 또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심 갖고 보도록 하고요. 적은 수익이라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종목 AS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22일에 주셨던 종목 바로 대창단조입니다. 오늘 주가 보니까 살짝 밀리면서 9,000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눌렸을 때 이 종목 매수에 나서도 좋을까요? 자, 대창단조는 제가 이제 드리고 3박 4일 만에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잇따랐고, 그리고 난 뒤에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등등 해서 인프라 쪽도 그리고
채굴 투자도 확대할 것이다. 그 수혜주로 이제 대창 단주가 꼽혔는데요. 지난주 주간으로 본다면은 이제 대동이나 대동기업, 뭐 TYM은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도 좋았고 또 우리가 재건주들은 지속적으로 파동이 나오는 가운데 재건주에서 좀 덜 갔던 종목, 농기계 쪽 그리고 더 갈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많이 올라서 시세를 많이 준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오르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대동이나 대동기업, TYM 이런 종목들 그리고 대창 단조까지 좋은 흐름이 보여졌고요.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했다는 소식도 또 전해지면서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대창 단조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요.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는지 보유 물량만 가지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어가지만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는지 보유한 물량을 가지고 잘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주셨던 종목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최고가 기준 24%가 넘는 수익을 냈는데요. 이런 장에서도 이 종목은 정말 꿋꿋하게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이 종목의 추가 전략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요? 네, 포스코 엔텍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 종목을 접근을 했을 때는 주가가 탄력성이 너무 낮았고, 근데 재료는 있는데 주가는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박스권에서 무려 한 달 넘게 머물렀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다소 탄력이 느리니까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포스코 엔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 포장뿐만 아니라 탈산제 공급 그리고 뭐 페로망간 공장이나 동판 제공장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일단은 아르헨티나 주 정부하고 리튬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다가오는 12월에 탄산 리튬 공장 건설에 돌입을 해서 2단계 투자도 본격화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12월 근접해서 한번 올라와 주는 것 같고요. 리튬 관련주들이 대다수 가격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고 쉬어간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리튬 가격도 굉장히 급등하고 난 뒤에 또 조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구간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다 이제 체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관련주만 가지고 계시고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급등하고 난 뒤에 고점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관련주들도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다만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12월에 일단은 탄산 리튬 공장 건설에 돌입을 한다는 이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재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와주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엠텍 기다리기는 너무 지루했지만은 한 달이 거의 넘게 이제 기다리신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박스권 상하단 폭이 뭐 15%, 20% 정도 되지만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재료에 좀 더 집중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투자했던 모든 종목들 지켜보다가 박스권 하단 그렇게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탄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한 뭐 3%에서 많게는 5%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참고하셔서요. 포스코 엠텍도 한 달 기다린 보람이 있듯이 재료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항시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고 많이 밀어낸 상태에서는 좀 추가 매수도 조금 단행하시면 좋고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고 해도 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점 제가 이제 AS 해드리면서 이 점도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까지 AS 자세하게 받아봤습니다. 리튬 가격의 흐름도 잘 체크해서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우리 위원님의 넥스트 레벨 종목, 수익으로 갈 수 있는 넥스트 레벨 종목까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티다리 스튜디오를 가져왔는데요. 사우디 국부 펀드뿐만 아니라 이제 싱가포르 국부 펀드가 같이 함께 카카오 엔터에 8천억 정도 이제 투자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나 BNC 미디어 그리고 대원 미디어가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그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가요. 오늘도 반등을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장중에도 이제 한 차례 이제 4%대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사실상 오늘 미스터 블루가 이제 그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제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웹툰 관련주들 또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단기적으로 한 차례 급등하고 쉬어갔다가 또 급등이 나와주었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세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그리고 대원 미디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장 10%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한 차례 소개를 시켜드리고 난 뒤에 추천드리고 난 뒤에 금요일장 빠지는 흐름이 보여졌지만은 크게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장 전고점까지 상승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장 1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수익을 좀 챙겼어야 되죠. 고점에서 수익 좀 한 차례 챙겼어야 되고 지금도 다시 한번 추가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DNC 미디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다리 스튜디오하고 함께 이제 참고를 하시자 말씀드리고 싶고 대원 미디어도 마찬가지 오늘장 4% 정도 상승이 나와주었지만 추가적으로 15,000원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대원 미디어도 함께 트라이앵글로 세 종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8,800원까지 이제 열어드리고요. 오늘 종가까지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이상, 손절가는 8,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였습니다.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까지 함께 세 종목을 모두 보자라고 하셨고요. 추가 탄력이 기대된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400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갑작스럽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믹스 네. 상장 폐지 소식에 관련주들이 정말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회사 네. 측에서는 이제 거래소의 갑질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계속해서 상장 폐지 이어가서 여파가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한데 우리 위원님은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노이즈가 한번 나온 거는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나온 것이 다시 그 노이즈가 사라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종목을 지금 빠져서 지난주 같은 경우 하한가를 달렸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하한가는 아니지만 오늘도 마이너스 1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굳이 어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잠깐 반등을 좀 노려보고 진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도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오히려 희망은 버리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또 너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깔끔하게 잊어버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손절이 전부는 명답은 아니지만 또 아니다 싶을 때는 또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손절을 하실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급등주 위주로 매매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물량만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한 채 반토막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1억을 투자를 했으면 5천만 원 된 건데요. 지금 자리에서 덜 잃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들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반반 전략도 좋습니다. 반은 정리를 하고 반만은 가져가시던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전략 중에 택일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노이즈가 나온 건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위원님의 무료 방송 준비돼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또 텐베거의 여신인 만큼 휴림로봇과 박셀바이오 또 그다음 텐베거 종목을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 8시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그 여정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